그럼 봅시다. 오늘 나갈 진도 지난 시간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시간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했었냐면 A 플러스 B의 n승을 우리가 다 나열한 거를 기준으로 1 플러스 X의 n승을 나열한 것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 자, 일단 위에 거 다시 먼저 하면 nc 0 a의 n승 더하기 nc 1 a의 n-1승 b의 1승 nc 2 a의 n-2승 b의 2승. 여기 이항 정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었지. 그러다가 점점점 마지막에 nc n b의 n승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했었지. 요게 시그마로 표현이 됐었고 r은 0부터 n까지 NCR A의 N-R B의 R승. 요 시그마의 R 자리에 0부터 N까지 대입한 게 요거 나열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특히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원래 우리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걸 일반항이라고 불렀었어. 수 1에서 풀 때부터. 그건 똑같은 거야. 자, 특히 아래 식이 지난 시간에 주로 다뤘던 주인공이라고 봐야지. 첫째 줄은 이미 그 전 시간 내용이었고 A가 1,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야.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 그래서 얘를 그냥 문자가 하나니까 얘는 그냥 X라고 쓴 거야. A라고 써도 되는데 뭔가 위아래를 구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A가 1, B가 X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NC0 플러스 NC1 X의 1승 NC2 X의 2승 NC3 X의 3승 NCN X의 N승. 이렇게 훨씬 더 심플한 형태의 식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었지. 그러면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R은 0부터 N까지 NCR X의 R승. 이 일반항보다는 훨씬 더 식이 심플하게 진행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계속 연장선이라고 봐야 돼. 오늘 하는 내용도. 자, 그리고 C 두 개 합체하기 공식이 있었어. C 두 개 합체하기.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아무 때나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왼쪽 수가 서로 같을 것. 오른쪽은 얼마 차이 날 것? 1 차이 날 것. 그럼 왼쪽은 얼마 커진다? 1 커진다. 오른쪽은 큰 거 써라. 왼쪽은 1 커지고 오른쪽은 둘 중에 큰 거 써라 라고 이야기했었지. C를 합체하는 공식이었어.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합체가 안 돼. 합체가 안 돼. 그래서 합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걸 더 만들어줘. 자, 뭘 만들면 되냐? 일단 왼쪽 수가 같아야 되지. 그치? 근데 얘는 좀 다르지. 지난 시간 내용은 얘를 바꿀 수가 있었어. 284번이었나? 자, 284를 다시 비교를 해봐. 이와 같은 경우는 EC0이란 말이야. NC0은 항상 1이거든. 따라서 얘를 3C0으로 바꿔도 되고 4C0으로 바꿔도 되고 다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왜 3C0을 택해? 그래, 왼쪽이 같으니까. 오른쪽이 1 차이 나니까.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얘는 둘이 똑같으니까 40이 돼. 두 개 더하면 50가 돼. 두 개 더하면 63이 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까지 더하면 11C 8이 된다.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3이 4가 되고 1은 1이야. 4가 5가 되고 2는 2야. 5가 6이 되고 3은 3이야. 이런 식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10은 11이 되고 8은 8이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11C 8은 11C 3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왼쪽 빼기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다. 왜 바꿔? 숫자가 작아지면 유리하니까. 이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지. 결국 이 문제는 C 하나짜리 문제다. 요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 근데 레벨이 올라간 게 있는 지금 없거든. 바꿀 수가 없어. 14C2는 바꿀 수가 없어. 얘네들이 더해지지가 않아. 그럼 나는 필요한 걸 하나 만드는 거야. 이걸 만들어야 돼. 내가 직접 만들어. 뭐 14C 왼쪽 똑같이
오른쪽은 1 차이 나야 되는데 여기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어. 왜? 2랑 얼마 차이 나야 되니까? 1 차이 나야 돼. 오른쪽은 1 차이가 나대. 순서는 상관없어. 그럼 만약에 내가 1을 선택했다고 치면 두 개 더 얼마야? 15C 2지. 그럼 두 개 더 더해줘 안 더해줘? 15C 2와 15C 3 더해줘. 가능하지. 그러면 14C 1이 맞는 거야. 만약에 14C 3을 선택한 사람은 두 개를 더하면 15C 3이니까 똑같아서 안 더해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는 형태가 되고, 아 그럼 나는 14C 1을 택하면 되겠네. 그럼 내가 14C 1이 존재하지도 않은 걸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마지막에 14만 빼주면 되는 거지. 요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하고, 변형할 수 없다는 걸 판단이 된다면 만들어버려야 돼. 내가 필요한 거야. 마치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잠시 돈을 빌렸다가 다시 갚으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x 10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항 정리가 한 개가 아니라 15개의 이항 정리식이 써 있어. 15개야. 자, 근데 이게 x 5제곱이 들어있네, 괄호 안에. x 1제곱은 없나? 여기 있긴 한데 순서가 조금 잘못됐으니까 289번을 기준으로 거꾸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레벨이 지금 요 안에서 미세하게 달라서 쉬운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워, 선생님 눈에는. 그래서 필기 알아서 하세요. 289-1을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얘는 뭐냐면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세제곱 점점점 1 플러스 x 12제곱. 여기 지금 이 문제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x 제곱이 여기 지금 계속 있는데, 이 문제는 그 x 제곱이 없는 상태를 먼저 만들었어. 여기에서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요렇게 문제는 거의 똑같이 했는데 여기 있는 제곱들을 없애버렸어. 여기 앞에 제곱이 붙어있는 거.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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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자,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반항을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외우는 정도가 좀 깊이 있게 외워야 돼. 내가 지금 말해주는 설명대로 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자, NCR이다. 여기는 NCR. 우리가 NCR 그러면 NCR이 뭐야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사실은 고1한테 이렇게 설명해가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는데 순서 없게 뽑는 거. 이게 NCR의 개념이야. 자, 그런데 고3 또는 확통을 배우는 친구들한테 NCR이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면 NCR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 라고 설명해. 방금 내가 얘기한 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NCR은 뭐냐면 이거 개수지. x 앞에 있는 거.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 xr제곱의 개수가 NCR이야 라고도 설명을 해. 1 플러스 x를 n제곱 했을 때 xr제곱의 개수가 NCR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 그렇다면 바로 예제 10C2가 첫 번째 풀이 말고 두 번째 풀이를 설명해라고 한다면 10C는 1 플러스 x의 몇 제곱에서? 10제곱에서 x 2제곱의 개수야 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야. 13이면 1 플러스 x 10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야 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NCR의 두 번째 해석이야. 이 해석이 고급스럽고 수준이 높은 해석이야. 전혀 관점이 다르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초록색으로 내가 쓴 개념을 머릿속에 장착했다고 가정하고 밑에 문제를 보면 이렇게 1 플러스 x 1제곱, 2제곱, 3제곱, 12제곱 이렇게 항이 많은 12개씩이 있는데 여기서 x 6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돼. 계산 결과는. 당연히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자, 일단 이항 정리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봐. 얘는 1 플러스 x의 1제곱이지. 여기서 6제곱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지. 왜 나올 수가 없어?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지.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지. 그럼 나오려면 적어도 몇 차부터 출발해야 돼?
6제곱에서 출발해야지. 그래서 6제곱부터만 다시 쓸게. 다 쓰기도 많네 아직도. 7개니까. 여기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x 6제곱의 개수야. 한 문제씩 푸는 거야. 1 플러스 x의 6제곱에서 x 6제곱의 개수는 뭐야? 1 플러스 x의 6제곱에서 x 6제곱의 개수. 1 플러스 x의 6제곱에서 x 6제곱의 개수면 n이 6, r이 6이니까 60. 계산 결과를 물어보진 않았어. 이렇게 표현해봐. 자, 요번에는 1 플러스 x 7제곱이야. 여기서 6제곱의 개수 뭐야? 70. 오케이? 그걸 원하는 거야. 여기는? 90. 여기는? 12. 오케이? 그러면 다 보여줘. 이것이 C 더하기 C 문제네? 그럼 다시 아까 문제로 돌아가는 거야. 왼쪽 둘이 똑같나? 안 똑같아. 얘 지금 NC, N이거든. 여러분, NC, N도 NC 0이니까 똑같이 1이야. 이건 C만 통하는 공식이지. 따라서 66을 7C7로 바꿔도 되고 7C 0으로 바꿔도 되는데 더하기가 가능하려면 77을 선택해야지. 왼쪽 숫자 똑같고 오른쪽 1 차이 나니까 더하면 얼마야? 87이야. 더하면 얼마야? 97이야. 점점점. 더하면 얼마야? 13C 7이야.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7이 8이 되고 6이 7이 됐지. 아까는 오른쪽은 안 변했지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문제마다. 지금은 왼쪽도 1 커지고 오른쪽도 1 커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는 13C 7이 되는 거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공식은 똑같지만 패턴은 약간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 수열, 수원에서 수열, 수를 쫙 나열하고 관찰했잖아.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관찰할 줄 알아야 돼. 자, 따라서 답은 13C 7이고 나는 13C 6이 그래도 조금 더 쉽네. 13C 6이 이만큼 쉽네. 별 차이는 없지만 13C 6을 답으로 찾을 것 같아. 자, 여기 이제 기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x 6제곱이 붙어 있다. x 제곱이 앞에 붙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x 제곱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할까? x 제곱으로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x 제곱을 이렇게 묶어버려. 묶으면 여기 다 없어지겠지 이렇게. x 제곱을 묶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6제곱이 되려면 여기 이미 제곱이 있지. 여기 제곱이 있잖아. 6제곱이 되려면 이 괄호에서는 몇 제곱 나오는데? x 4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 문제가 x 4제곱의 개수로 바뀌었으니까 1 플러스 x의 몇 제곱부터 출발하는데? 4제곱부터 출발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또 더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지. 자, 이거 개념이 어렵습니다. 다시 얘를 전개해서 네모 x 6제곱, 요 네모가 개수니까 x 6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다. 그냥 여기에 x 제곱이 양변에 나누니까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의 개수를 찾는 거랑 똑같은 문제다. 그럼 4제곱이면 1 플러스 x, 여기 4제곱이 나올 수 없어. 여기도 나올 수가 없어. 여기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어디부터 출발해? 4제곱부터 출발하겠지. 어디서 끝나? 1 플러스 x에 12제곱에서 끝나겠지. 그럼 여기서 4제곱이면 1 플러스 x의 4제곱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뭐야? 4C4. 여기는 5C4. 그 다음 6C4. 마지막은 12C4. 4C4, 5C4 안 더해지지? 55. 그렇지. 1이니까 55로 바꿔도 돼. 둘 더하면 65. 둘 더하면 75. 관찰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1 커지고 1 커졌지. 마지막도 13C5가 되겠지. 자, 거기서 이제 286으로 돌아간다.
x가 아니고 x의 5제곱으로 바뀌었지. 네. 근데 우리는 뭐가 쉬워? 이게 x인 게 쉽지. 이럴 때 수학 기법이 참 좋은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치환. 등지 x를 치환하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x 더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1 플러스 x의 15제곱 에서 x 5제곱이 대문자 x야. 얘 10제곱이지. 양변 뭐 해주면 돼? 양변? 제곱해주면 되지. 얘 제곱하면 10제곱. 그럼 x 제곱의 개수네. 이렇게 바뀌는 거지. 문제가 쉬워져 버렸지. x 제곱의 개수. 따라서 x 제곱의 개수니까 얘는 제곱이 나올 수 없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2c 여기는 3c 그 다음은 4c 마지막은 15c 2c를 뭘로 바꿔? 3c3으로 바꿔 더하면 4c3 더하면 5c3 16c3 이렇게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요 유형 이게 좀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290번 색칠한 부분에 있는 수의 합 이걸 다 더하래.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뭔가 쉽지? 전체 그림은 삼각형처럼 보이지? 이 그림을 파스칼이 그렸다고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야. 자 이게 뭐냐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을 개수만 쓴 식이야. 맨 처음에는 이게 1제곱으로 보통 출발해서 얘가 보통 없는 그림이 더 많거든. 근데 억지로 끼워 넣은 건데 억지로 끼워 넣으려면 여기를 n에다 0 넣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a 플러스 b의 0제곱은 당연히 얼마야? 1이니까 여기 1인 거야. 그 다음에 뭐 첫째 줄이 있건 없건 크게 문제에 답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이게 없어도 문제를 푸는데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1제곱이면 이게 1제곱이면 어떻게 돼? 1C 0부터 원래 시작이 NC 0부터 NC N까지니까 1C 0부터 1C 1에서 끝나는가? 두 개. N이 제곱이면 2C 0이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 2C 2에서 끝나. 그래서 2C 0, 2C 1, 2C 2야. 이게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전개했을 때 개수가 1, 2, 1이잖아. A 플러스 B 세제곱을 전개하면 1, 3, 3, 1이잖아. 그게 바로 다 이항정리로 표현이 되는 거지. NC 0부터 NC N까지 라는 거밖에 없다는 거야. 첫 수가 4차, 5차, 몇 차가 와도 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 쫙 나열한 걸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맞는 거야.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단은 색칠한 부분을 더하는 거는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 C 더하기 C가 여러 개 있다.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1C를 뭘로 바꿀 거야? 1C를 2C2로 바꿀게. 그럼 2C2로 바꾸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아, 이거 여기다 쓰면 헷갈리겠다. 다시 쓸게. 1C2를 뭘로 바꿔? 2C2로 바꿔. 두 개 더하면 3C2 두 개 더하면 4C 두 개 더하면 5C 얘는 7C2 답은 7C2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테크닉도 하나 있어. 테크닉. 어떤 테크닉이냐면 일명 이 테크닉은 하키스틱 공식이라고도 알려져 있어. 하키스틱 공식. 여러분 이 그림이 하키체라고 생각을 하면 하키체는 맨 끝이 어떻게 돼 있어? 구부러져 있어. 하키체 보면.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이 답이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녀석을 찾는 법은 앞에서부터 쓰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6시 0이니까 여기 뭐야? 7시 0, 7시 1, 72. 내가 방금 품이 72였거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어. 이 하키스틱인데 마지막 거 하나를 찾는 게 이게 앞에서부터 나열한다는 단점이 있거든. 지금 3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좀 여기 좀 이쪽으로 하키스틱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답이 얘잖아. 꺾여야 되니까.
마지막에 꺾어줘야 돼 방향을.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꺾어줘야 하키스틱 공식인데 얘를 쓰려면 여기서 다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럴 때 좀 빨리 푸는 방법은 역삼각형 공식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렇게 역삼각형을 다 써보면 여기가 NCR, NCR 플러스 오른쪽이 1 커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두 개를 더한 거가 여기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N 플러스 1씩 R 플러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바로 C랑 C를 합치하는 공식이 여기서 적용이 돼. 대신에 역삼각형 꼴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게 여기야. 하키스틱에 구부러져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찾고 싶은데 역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64랑 65를 더해. 그럼 몇이야? 75지. 이렇게 찾으면 더 빠르다. 하키스틱과 역삼각형을 묶어서 생각하면 최단거리다. 이거보다 빠를 수 없다. 요거 이제 객관식 쓸 때 너무 좋고 사실 서술형에도 이 하키스틱 공식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아마 서술형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푸는 걸 더 선호하실 거예요. 왜냐면 단답형으로 물어보지 않으셨잖아. 말 그대로 서술이니까. 내가 처음에 보여준 풀이가 있었지. 이 진짜로 더해 나가는 거죠. 그걸 서술형에 쓰는 걸 추천하고 이거는 객관식 또는 단답형에다 쓰는 걸 추천해. 하키스틱 공식. 그런데 하키스틱 공식은 단점이 하나 있어. 지금 그 채가 여기서 출발했지. 만약에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될까? 뭐가 달라졌냐? 얘는 삼각형의 두 변에서 출발했거든. 아까는 끝에서부터 출발했거든. 근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출발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지. 그럴 때는 끝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 원래 공식 자체가. 따라서 얘를 한 번은 더해주고 답을 찾은 다음에 얘를 다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 그런 건 조심해야 돼. 또 흥분해가지고 중간부터 출발했는데 그냥 꺾여 있는 것만 찾는다면 오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건 주의사항이야. 근데 이번에도 두 변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끝에서부터 이 두 변의 끝부분부터 출발했지. 따라서 이것도 그냥 하키스틱 공식 쓰면 끝나는 거고 마지막 꺾여진 게 여기니까 역삼각형 공식을 이용해서 73 하고 답 찾으면 빠르겠지. 빼줄 게 없다 지금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항 정리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단원 다음 확률이라는 대단원으로 넘어갑니다. NA NA는 뭐야? 경우의 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건 A의 경우의 수. 똑같은 말이야. 사건 A의 경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건 경우의 수였고 기호로는 NA라고 쓸 수 있다. 그렇다면 PA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여기서 P가 확률의 영어, 가능성, probability의 약자야. 확률 A가 돼.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수학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여기에 NA가 들어가야 돼.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일단 들어가. 근데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N, S가 들어가. 경우의 수인데 S라고 돼 있지. S가 뭐예요? S는 개념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얘랑 똑같아. 얘 뭐야? 전체 집합. U 고1 때 유니버스의 약자야. U 이렇게 합집합 아니야. 뭐 이런 거 설명 들었었지. 짝대기 긋고 이거 합집합 아니야. 뭐 이런 거 다 설명하셨을 거야 선생님들이. 전체 집합인데
이거는 고1 때 쓰는 거고 확통에서는 S라고 바뀌어. 알파벳만 바뀐 거야. 개념은 똑같아. 전체 사건의 수야. 근데 이름이 있어. 전 사건. 그러니까 집합이 사건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이거 전체 사건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체 사건에 이름을 줬어. 야, 전체 사건이라고 하지만 제 이름은 전 사건이야. 뜻은 전체 사건이야. 그런 거 아니지. 근데 얘는 이름이 또 있어. 괜히 이름을 여러 개 만들어 헷갈리는 것 같아. 항상 내가 학생 때부터 이런 게 불만이야. 왜 하나로 부르지 않고 여러 개를 부를까? 사실은 여러 사람이 만드는 걸 합치다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 표본 공간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져.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앞면 가능하지. 앞면 뒷면 가능하지. 또 이거 다른 거야. 여러분 동전은 똑같은 금액도 서로 다른 동전이야. 어떻게 구분하냐고?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쥐면 되잖아. 동전 두 개. 세 개면 세 사람이 하나씩 들고 던지면 되잖아. 다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서로 같다고. 순서가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뒷면.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네 가지. 이걸 뭐가 S라고 부르고 집합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집합은 곧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S는 곧 U다. 개념적으로. 다만 이제 표현은 쓰지 않겠다는 거야. 이 단어에서. 확률이라는 단어에서는 S라고 표현하겠다. 그래서 확률이 이거야. 전체 사건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야. 자, 동전 두 개 던졌어. 앞면이 한 개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집합 A는 뭐야? 앞면이 한 개 나오는 뭐 있어? OX라고. X오. 따라서 확률은 4분의 2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확률은 결국 뭐다?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n분의 n이야. 이건 전체고 이건 그 사건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원리야. 이렇게 세 명 중에 안경을 쓸 확률. 그럼 3분의 1이지. 세 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게 확률이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이론이야. 자, 이렇게 해서 확률을 정의하면 되는 거고, 얘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본을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전체 공간을 뜻하는 것 같아. 말 때까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동의하라고 해도 돼. 표본 공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 사건을 대답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까먹은 사건, 까먹은 게 아니구나. 이건 처음 배우는구나. 배반.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가 뭘까? 반대가. 그치. 국어적으로 막 그런 느낌 막 들지. 자, 이거부터 해야 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본 적 있지? 네. 그럼 이때 뭐라고 해? 집합에서? 그거 쓰지 말고 집합에서는 서로 소라고 해. 서로 겹치는 게 없다? 서로 소. 그렇다면 똑같은 식을 확률에서 뭐라고 그러냐? 똑같은 식을 집합이라고 안 부르고 사건이라고 부르거든. 사건 A와 사건 B가 교집합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배반이라고 불러. 배반 사건이라고.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교집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로 소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이름만 바뀌었다. 개념. 별거 없다. 배반 서로 소처럼 생각하면 돼. 서로 소라고 생각하고 쓸 때는 배반인 거야. 자,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A. 첫째 줄부터 해야겠구나. 방면에 3, 4, 5, 6, 8, 9가 적힌 정육면체. 이쪽이 주사위 같은 거지. 근데 보통 1, 2, 3, 4, 5, 6, 4인데 얘는 특이하게 3, 4, 5, 6, 8, 9야. 그래서 얘가 전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표본 공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A. 그럼 A를 다 써. A는 뭔데? 3, 6, 9. 다 썼어.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B. 다 써. B는 뭔데? 4, 8. 두 개밖에 없네.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C. 그럼 다 쓰면 5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배반 사건을 골라라. 그랬는데 A와 B. A와 B는 배반이니? 교집합이 공집합이니? 네, 맞아요.
이렇게 자. 그냥 하나씩 하면 돼. 별거 없지. 배반의 뜻만 알면 되게 쉬운 문제. B와 C. 배반이야. 겹치는 게 없어. A와 C. 겹치는 게 없어. 전부 다 배반이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풀면 됩니다. 근데 요 문제 증명하겠다. 자, 이번에는 1, 2, 3, 4, 5, 6, 7, 8, 9가 표본 공간인데, 전 사건인데, 두 사건 A, B가 이렇게 써 있어. 그런데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 C의 개수를 구하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A와 B가 배반이라는 게 아니야. A와 배반인 사건 C. N, 쉼표는 N, 그리고 B와 배반인 사건 C. 그러니까 C가 A랑 B랑 각각 배반인 거야. A와 B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볼 필요도 없어. 배반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와 C의 교집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B와 C의 교집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자, 그러면 C 안에는 1357이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가 없지. 그럼 1357을 넣을 수 없고, 이거 다 써볼까? 1, 2, 3, 4, 5, 6, 7, 8, 9인데 1, 3, 5, 7을 넣을 수 없으니까 다 지우고, 그 다음에 1, 2, 5, 1 이미 지웠고 2 지우고 5도 이미 지웠지. 그럼 남은 게 뭐냐면 4, 6, 8, 9 4개 남았지. 근데 사건 C의 개수는 뭐라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4라고 쓰더라는 거야. 자, 이 4는 뭐냐면 C의 원소의 개수야. C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뜻인 거야. 그것도 그냥 4개도 아니고 원소의 최대 개수입니다. C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가 4, 6, 8, 9인 거예요. 근데 4, 6, 8, 9 중에 3개만 가지고 있어도 돼. 그럼 둘 다 만족했잖아.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돼. 1개만 가지고 있어도 돼. 결론. 원소 4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사건은 집합이다. 개념이 똑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집합의 개수니까 이게 몇 승? 이게 답인 거지. 이게 n승. 즉나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n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이게 n승이었어. 부분 집합의 개수였지. 근데 요거는 내가 영상 보면 또 나와. 내가 증명도 확률로 증명해줬어. 또 고일 증명 안 해주고 확률로 증명해줬지. 이항적으로 증명해줬어. 왜 이게 n승인가? 자, 사건의 개수 잘 틀리니까 잘 해보시고. 자, 이제 확률. 처음에 확률은 아주 가볍게 시작해. 지금 이제 용어 설명한 거 보면 이제 확률 문제인데 확률 문제는 결국 다 NS분의 NA로 푸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확률 문제를 푼다는 것은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두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냥 그 사건의 경우의 수와 집합의 경우의 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 두 눈에 차가 4 이상일 확률이야. 차가 4 이상. 그러면 주사위 A, 주사위 B 역시 서로 다른 주사위입니다. 그러면 얘가 1이면 B는 얼마 하니? 5하고 6. 차가 4 이상입니다. 2면 6밖에 안 되지. 3이면 없어. 4도 없어. 5면 6이면 1. 다 찾았네? 그러면 이 사건 차가 4 이상의 사건을 내가 X라고 이름을 지을게. 그러면 X의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S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2번 던졌지. 아, 이게 이거구나. 두 주사위가 아니고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던진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썼어야 되구나. 하지만 똑같아. 주사위 2개 던지나 1개를 2번 던지나 결과는 똑같아. 전체는 몇 가지야? 6가지의 곱법칙이야. 왜? 연달아 던졌으니까. 2개를 동시에 던져도 곱법칙, 연달아 던져도 곱법칙이야. 그때 설명 그렇게 했지.
자, 그래서 px는 뭐야? px는 ns분의 n이죠. nx가. 따라서 36분의 6이 답이 된 거지. 이 두 문제를 풀어서 분수꼴로 만들면 끝난다. 사건 풀고 전 사건 풀고 두 번 푼다. 자, 이게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야. 자, 300번.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세 눈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역시 사건 A. 이 사건 A라고 부를게. 그럼 A. 세 개 곱해서 홀수야. 그 얘기는 세 개 다 뭐라는 얘기야? 홀수지.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 두 번째 세 가지. 무슨 법칙? 곱법칙. 그러면 NS 전 사건은 주사위인데 6개, 6개지. 그러면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은 분수꼴 끝. 두 문제를 풀면 된다. 곱하기보다 나눗셈을 먼저 하자라고 설명했었지. 자, 그럼 곱이 짝수는 어떻게 할 거야? 짝수가 하나 들어가. 네. 그럼 아예 안 들어간 걸 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곱이 짝수 문제는 적어도 하나가 뭐이다? 짝수이다. 그럼 선생님이 전체에서 빼라. 이 식의 부정. 적어도 하나의 부정은 뭐야? 모두. 짝수의 부정은 홀수. 이렇게 두 번 부정하는 느낌이고 이게 부정한 거야. 한 번 부정한 거야. 근데 문맥적으로 두 군데를 부정해야 되는 거고 전체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라 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전체가 몇 개냐면 주사위 2개니까 6, 6이고 모두 홀수니까 3, 3이겠지. 요게 이제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봐도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게 n a라고 할까? 그러면 s는 6, 6이지. 그럼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분수꼴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따로 엮어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거든. 뭐가 됐어? 1이 됐지. 자, 공식.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1 빼기 PA다. 지금 여집합이 뭐냐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의 여집합이 모두 홀수지. 또는 모두 홀수의 여집합이 적어도 하나가 짝수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될 확률은 1 빼기 모두 홀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어차피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전체가 경우의 수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지만 확률의 세계에서는 1이 될 수밖에 없어. 약분되니까. 전체 경우가 1로 약분되기 때문에 당연히 1이야.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하나 문제는 이 아이디어로 전체 빼기 부정으로 푸는 게 좋다. 얘네 둘이서 무슨 관계다? 여집합 또는 부정 관계다. 부정 연습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307번도 까먹었을걸?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개념이 고1 되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임의로 집합 A를 택할 때 3이 A의 원소이고 5는 A의 원소가 아니고 9는 A의 원소일 확률이야.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첫 번째 3이 A의 원소인 확률은 뭐 좀 이따 보면 경우의 수부터 풀면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를 풀 줄 알아야 확률을 푸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자. 지금 A는 부분집합이야, 그치? 자, A는 3을 뭐 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지. 그러면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돼? 포함을 뭘로 붙여?
제외로 고쳐도 돼. 아. 답이 똑같아. 자, 우리가 어떤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어떤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 원소를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와 똑같아.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 시간이 고1의 집합 첫 시간이 돼버리니까 그건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안 물어볼 거잖아. 학교 선생님들도 고1 거는 그냥 자세히 안 물어본다는 게 개념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개념이 왜 그런데를 물어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지금은 포함을 제외로 바꿔도 된다고 푸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외로 가자. 얘는 원래 제외네? 얘도 아. 다 제외로 풀 거야. 얘도 뭘로 풀 거야? 제외로 풀 거야. 그럼 3, 5, 9를 제외하면 돼. 그럼 여기서 3, 5, 9 안 써져서 제외하기 좀 애매한데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10개 중에 3개 지웠잖아. 그러면 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네, 이게 7승이지. N, A. 집합 A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7승이야. 근데 전체 부분집합은 몇 승이야? 2의 10승이지. 이게 바로 확률이다. 끝. 네. 어차피 전체는 2의 10승이니까. 전사건은 변하지 않는 거지. 10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자, 그래서 포함도 제외를 푼다. 요것만 고1 왜 그랬는지 몰라도 돼 지금은. 그냥 기억해서 풀면 돼. 이렇게. 제외는 그냥 제외를 풀면 돼. 자, 이제 뭐 가지가지 개념 나옵니다. 여러분들 뇌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확률이. 두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 분자사를 A, B를 할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이야. 실근을 갖는다.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돼? 확률식이. 0보다 그거나 같다. 자, 이 둘 중에 답이 나옵니다. 보통 뭐가 많지? 그거나 같다. 주연이 크다. 왼쪽. 주연이 오른쪽. 아, 주연이래. 채훈이 오른쪽. 오른쪽이야. 이거 자 그러면 잘 봐. 내 필기 다시 해줄게. 실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바꿨어. 두 번째 문제. 판별식 경우도 어때야 돼?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주연아? 그거나 같다? 오 맞아. 두 자가 이거는 똑같아. 언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실. 이 서로 다른이 있을 때만 틀림없는 거야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나도 이해가 돼. 헷갈리는 게. 근데 그 두모 때문에 답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해야지 어떡할 거야? 이해는 되지만 틀릴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해는 되지만 틀리지 말아야지. 점수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 모르면 못 푼다. 다시 공부해야 돼. 제대로. 그거나 같다. 라고 지금은 해석을 해야겠지.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거보다 크나. 좀 더 간단히 해서 요걸 만족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경우의 수도 찾아야지. 그럼 여기서 숫자를 넣으면 되거든? A가 1이면 A에다 숫자 넣어도 되고 B에다 넣어도 돼. 어차피 주사이기 때문에 1, 2, 3, 4, 5, 6밖에 없어. B는 있어 없어? 없어요. A가 2면 1. A가 3이면 1, 2 A가 4면 1, 2, 3, 4 A가 5면 1, 2, 3, 4, 5, 6까지네. A가 6이면 6까지. 1부터 6까지 똑같지. 자 이제 경우수 다 세면 되지. 네? 전체는 36개 NS. 이렇게 두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해라. 여기 등호 때문에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서로 다른이 들어가는 순간 등호는 빠져야 되고. 이거는 저기네. 비하적 확률이구나. 310번은 제외할 거거든. 안 나오거든. 그냥 아예 입력 자체를 하지 마세요. 310번. 괜히 입력을 하면 오답 노트가 만들어지게 돼 나중에. 하지만 자기가 푼 건 입력을 꼭 해야겠지.
항상 교재가 끝나보면 입력 안 한 사람들이 꼭 있어. 자기 교재 입력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세모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면 돼, 자기 교재가. 그럼 돼. A, B, C, D, F 문자가 읽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자음이 나오는 사건 A. 뭐 학계 던지는 거잖아. 네. 모음이 A하고 2.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자음 4개지. 6분의 4고. 쉽지. 아, 이것도 합성수 모르나? 합성. 자연수는 세 가지 수로 분류할 수 있어. 하나는 소수. 소수, 하나는 성수. 합성수. 1. 맞아요. 합성수는 소수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 소인수분을 했을 때. 그래서 약수가 1개인 수, 약수가 2개인 수야. 얘네들은 약수가 3개 이상인 수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합성수를 찾을 때는 1 지우고 소수 지우면 돼. 남는 게 합성수가 되는 거지. 한 개 주사위니까 뭐 어렵지 않지. 아, 또 집합 잠깐 또 이야기해야지. 옛날에 그래요. 이 그림도 다시 해야지. 사건 자체가 집합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S라고 써요. U 놔주시 쓰려고 했어. 밴드라이브 그리는 순간 고일스러우니까. 자, 가운데는 교집합. 네. 왼쪽은 A 빼기 B. 이거 많이들 까먹더라고. A 빼기 B야 왼쪽이. 오른쪽은 2 빼기 B 빼기 A. 근데 빼기를 고칠 수가 있어. 뭘로? 교집합. 빼기는 뭘로 고칠 수 있다? 교집합. 교집합. 그리고 빼기를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 한 가지, 두 가지, 세 번째 얼굴은 뭐냐면, 자, 뺀다는 것은 교집합을 빼는 거다. 뺀다는 것은 교집합을 빼는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해야 돼. 빼기의 진짜 의미는 초록색인데 표기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귀찮게 하냐? 나도 몰라. 내가 안 만들었어. 나는 알아야 풀 수 있는 걸 가르칠 뿐이야. 나는 문제를 풀게끔 만드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빨간색이 주로 문제에 남아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개념은 초록색이 실제 개념이다. 뺀다는 것은 교집합을 빼는 거다. 그 바깥쪽에 있는 건 뭐야? 합집합의 거집합인 거지. 요게 합집합이니까. 합치는 게 합집합이니까. 그거의 여집합. 바깥쪽. 바깥쪽. 여기가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자, 이거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다녀야 될 상식이야. 고1 개념. 다시 외워야 돼. 그럼 뭐 이제 교집합 찾는 건 겹치는 부분입니다. 교집합은 찾을 수 있겠지? 원소 나열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교집합. 합집합은 합치는 거. 아, 이게 좀 어려우구나. 잠깐만. 4의 배수, 5의 배수. 그렇지. 이것도 까먹었어. 이것도 합집합도 이것도 까먹었을 수 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A랑 B를 합친 거니까 더하기가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교집합. 그렇지. 마이너스 교집합이 들어가. 왜냐면 겹치는 부분을 두 번 더 하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빼기 교집합. 요걸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PA 합집합 B니까 N S분의 N A 합 B. 일단 정의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N A 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B. 요 공식을 써야 해결이 될 거야. 12면체 주사위에 1부터 12 전체 12개네. 그리고 N이 몇 개냐면
4의 배수야. 3개? 6의 배수는 몇 개? 2개? 교집합은 4의 배수와 6의 배수 교집합은 뭐의 배수야? 12. 얘 배수니까 1개. 이렇게 해서 끝났지. 답은 무시 구하는 거다. 왜 이렇게 어려워? 저기를 정신. 버스. 이거 경우가 좀 많이 찾아야 되네. 합이 홀수고 네. 곱이 배수고. 합의 홀수부터 벌써 너 생각하기 시작하지. 지난번에 한번 표기를 했는데 아까 내가 곱이 홀수다, 곱이 짝수다 네. 했었지. 네. 다시 또 정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합 곱 문제 여러 번 정리해줘야 받아들이더라고. 합이 홀수다, 짝수다. 그 다음에 곱이 홀수다, 짝수다. 자, 곱이 더 쉬워. 곱이 홀수면 홀수만. 모두 홀수. 곱이 짝수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 그럼 얘는 아까도 했지만 전체에서 뭘 빼면 된다? 모두 홀수. 바로 곱이 홀수인 경우를 빼면 곱이 짝수야. 자, 그 다음에 합이 홀수인 거, 합이 짝수인 거는 홀수 하나. 얘는 홀수가 결정해. 홀수개. 얘는 홀수가 짝수개. 그러면 합이 짝수야. 홀수가 짝수개는. 그래서 여기 합 쪽이 더 어려워. 근데 곱 쪽이 더 많이 나와. 비중은 한 1대2 비율로 곱이 더 많이 나와. 한 2배 정도 나와. 근데 어쨌든 나온다는 게 다. 지금처럼. 합이 홀수. 그러면 홀수가 홀수개지. 근데 주사위가 2개면 홀수가 한 번밖에 못 나오잖아. 하나 나오는. 홀수가 한 번, 3번, 5번, 7번 이게 다 홀수인데 주사위를 2번 던지니까 그래서 홀수가 1개 나와야 돼. 그럼 짝수도 몇 개 나와야 돼? 당연히 1개가 나와야 돼. 2개밖에 안 던지니까 홀수랑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주사위는 2개란 말이지. A, B. 순서가 있는. 따라서 그렇지. 경우 남아야지. 홀수? 짝수인 경우. 짝수? 홀수인 경우는 남아야지. A가 홀수인 경우 3가지, B가 짝수인 경우 3가지. 따라서 총 몇 가지? 18가지. 그러면 이 사건의 확률은 사건 A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A를 또 썼는데 원래 쓰면 안 돼. PQ로 바꿔야 돼 사실은. 얘가 안 보고 써버렸어.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18이니까 2분의 1이겠지. 전체는 36개니까. 아 근데 확률을 구해버렸네. 그냥 경우의 수로 푸는 게 낫지. 네. 어차피 합집합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NA 플러스 NB 여기는 A 곱이 이 순서를 그대로 가야 되니까. A와 B의 교집합. 그러면 요건 확률은 구하지 말자. 그냥 A의 경우의 수 18개 여기는 18개 하면 될 것 같고 B 두 수의 곱이 12의 배수. 곱이 12의 배수면 11 약수. 사건 B를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12인 경우, 두 번째 24인 경우, 세 번째 36인 경우. 12의 배수니까 12, 24, 36. 물론 48도 있지만 주사위 2개 던지면 최대 얼마야? 36.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러면 12가 되려면 2 곱하기 1, 6, 3, 4, 43. 4, 3, 6이. 6이 네 가지. 24는 4. 4, 6, 6, 4 저기밖에 없어. 얘는 6.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밖에 없지. 하나, 7개. 근데 교집합을 찾아야지. 그지? 그럼 교집합을 찾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게 지금 사건 A를 푼 게 이 그림이잖아. A 중에서 B를 골라내거나 B 중에서 A를 골라내면 돼. B 중에서 A가.
근데 조금 깊이가 적지. 그럼 여기서 A 골라내는 게 더 쉬워. 그럼 나는 여기서 벌써 합이 없으니까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이거 골라내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감사사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없어요. 두 개. 두 개. 자,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게 됐어. 오케이. 자, 오래 걸리지 이렇게. 꼼꼼함이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어. 되게 많이 필요해. 성격 급한 사람은 특히 많이 틀려. 많이 틀렸어. 학생 때. 또 쉽네 하고 다리 떨다가 된통 당했어. 통에. 난이도가 올라가면 상상도 못하는 난이도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다른 애들은 수원 수투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난이도 올라가는 거. 교재를 풀다 보면 느낌이 좀 오거든. 아, 이 정도 난이도는 어려운가 보다 했는데 확통은 딱 읽었을 때 느낌이 안 와. 풀다 보면 오, 장난이 아닌 문제인데? 하고 계속 깨요. 외모로는 판단이 안 돼. 풀어봐야 돼. 확통은 지금 우리 교재는 그런 난이도 거의 없지만 가끔은 있어. 이게 지금 개념원리 수준이거든. 하지만 모의고사 문제 장난 아니고 어렵고 당연히 그럼 마지막에 싸워야 되고 센 정도만 풀어도 꽤 어려운 게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우리 교재랑 대부분 비슷해. 센 정도 해도 몇 문제는 어렵고 나중에 모의를 풀어봅시다. 시험 때 됐을 때. 3분은 괜찮고. 자, 시간 봅시다. 오케이. 숙제 이제 내줘도 될 것 같은데. 숙제를 어디까지 내야 되나? 교집합. 322까지. 들어오세요. 맞아.